두 부분 네. 돌아간다면은 다시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네. 부인이 그렇죠. 근데 부인이 진짜 이닝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제가 1이닝만 더 던져보겠다고 한 게 9회까지 아. 던지게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초구에 던지다가 팔꿈치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났었거든요. 딱 그 순간 이제 끊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강릉고 투수 코치로 부임한 성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영훈 코치가 강릉고에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어제 기사를 보고 예. 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네. 어떻게 강릉고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매송 계실 때? 네. 네. 2년 하고 고등학교 쪽으로 가고는 싶었거든요. 네. 올라오고는 싶었는데 막상 자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치열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급하게 넘어왔습니다. 강릉으로. 또 매송중학교한테는 또 미안했겠다. 그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죠. 네. 매송에서 강릉고로 오면서 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막 힘들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선수들처럼 계속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힘들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네. 뭐 다른 학교도 아니고 이제 강릉고가 워낙 성적도 좋은 네네.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좋고 네네. 또 프로에도 많이 선수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성코치 입장에서도 그 기대도 되게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기대도 큰데 네.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음. 또 제가 와서 잘해야 되는데 또 못해버리면은 눈치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이- 이게 네. 코치들이 다 바뀌었는데 네. 바뀌고 나서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쵸. 근데 선수들도 바뀌었잖아요. 졸업한 선수들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뭐 또 어떤 또 다른 선수들이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쵸. 아직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음, 언제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네, 기대는 되죠. 네. 사실 여기서 전 두산 출신 코치들 다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제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김종원 코치가 결정이 되고 용재가 마지막에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불과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초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같이 했던 동료들이고 또 용재는 원래 덕수고등학교로 네, 맞아요. 입학을 했었거든요. 네. 같은 또 또래들이고 하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아마야구 지도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뭐 진학이나 그쵸. 프로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에 있을 때는 교정을 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전쟁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정 같은 건 솔직히 위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매성중학교는 감독님께서 뭐 이기면 좋겠지만 네. 이기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이제 강릉고등학교는 또 워낙 전에 성적도 많이 내고 잘 냈던 팀이다 보니까 그런 게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코치 뽑기도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거 이제 뭐 급해서 뽑았는데 잘 됐죠, 이제. 오히려요? 여기 뭐 제자들도 있고, 또 경험이 있는 또 코치도 종원이도 왔고, 그래서. 네. 뭐 잘해, 지들 셋이 잘하네. 너무 잘해. 어렸을 때 같이 선수 생활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좀 서로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서로 이제 소통도 좀 잘하고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로 할 수 있어서 원래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좀 서로 불편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저도
배우는 건 배우고 가르쳐주는 건 가르치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검내한테 잘 배워서 올해 좀 좋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코치님요. 네, 저도 검정한테 많은 걸 배워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둘은 나이가 동갑이고 또 하나는 또 1년 선배고 그러니까 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이제 한 열흘 돼 갔는데 워낙 잘해. 그래서 이게 코치가 잘 내가 참 이게 의외로 잘 됐다. 또 여태까지 이 배터리 코치라는 거에 또 그런 개념이 좀 없었는데 최영재 코치한테 맡겨놓으면 1년에 워낙 또 경험도 있고 잘하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또 잘 끌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피차들도 또 우리 성 코치가 하는데 또 우리 최 코치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성령 코치가 잘 고교 학창 시절 때 많은 또 이런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건 잘 할 거라고 믿고 내비두고 있어. 네. 잘할 것 같아. 한 코치님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뭐 비운의 뭐 투수, 야구 천재, 사이버 투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민간 신앙? 맞아요. 나무 위키 다 보시는군요. 아이들 중학교 있을 때 아이들이 네.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끔씩 나의 그 야구 선수 생활을 네네. 돌아보면 당연히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쵸, 네.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고, 네. 내가 다시 진짜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물론 하죠. 근데 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네. 그렇게 지금처럼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고 네. 지도자를 성공하면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도자를 성공하면 그거 하나 보고 그 어떤 지점이 가장 좀 내가 정말 돌아간다면 요 지점부터 내가 다시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번째는 이제 공익 제대하고 나서 그때 조금 오바를 해가지고 어깨를 다쳤었죠. 네, 어깨 관절경 수술했던. 네. 네. 딱 그 두 부분 네. 돌아간다면은 다시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네. 고3 때 그 전국대회랑 네네. 그 다음에 세계 청소년 네네네. 선수권 대회 계속해서 연투하고 이랬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네.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네. 물론 전국체전에서 1이닝가밖에 안 던졌을 거예요. 전국체전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10월 달에. 선수 생활의 마지막. 네. 청소년 대회도 다 마치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더 쌓였던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쌓였던 데미지가 그때 조금 터졌던 것 같아요. 이게 혹사 이야기가 투수들은 참 많이 나와요. 네네. 많이 던지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네. 그때 이제 가장 두드러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컸던 거는 전국대였었어요. 대통령배. 네, 그때 이제 네. 덕수고가 첫 네, 창단 첫 대통령배 우승을 우승. 했을 네. 때 서울과 준결승전 때 8.1이닝으로 노히트 했었고 그러면 승리 투수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고와의 결승전에서 7이닝 무실점 1대0 승리를 네. 거두었었거든요. 네. 우승의 기쁨은 너무 컸지만 네, 네. 성령은 당시에 선수한테는 참 힘든 줄 몰랐죠, 근데. 그쵸. 그때는 어렵고 힘든 걸 몰랐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제가 좀 하이타선 나오면 좀 체력 안배도 하면서 던져가지고 그나마 좀 그렇게 힘든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쌓이고 경기가 예를 들면 며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발 투수 나왔던 선수가 다음 날 결승전에 7이닝을 또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 고교야구는 그게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시스템이었고 창단 첫 결승전이 그 대통령배 우승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든 걸 모르고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 전 경기에서 준결승전에서 네. 8.1 맞죠? 네, 8.1이닝을 던질 정도면 네. 사실 팔이 뭐 회복이 안 되고 다시 그 다음에 경기 나가는 거잖아요. 온몸에 알배겨 있던 게 좀 덜 풀린 어.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막상 시합장 마운드 올라가면 긴장감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못 느끼죠. 그렇죠. 아픈지 안 아픈지 일단 집중해서 네. 공을 던지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또 바로 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를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거기서도 장난 아니었던데요. 예선전에 미국이랑도 한번 붙었었거든요. 음. 그때 장영석이라는 친구가 선발 투수 나가서
잘 던졌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친구가 이제 결승전 선발로 나가고 제가 뒤에 던지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네. 또 세계대회 또 결승전이잖아요. 또 뒤에 나가서 또 말아먹으면은 온갖 욕을 다 먹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경기 전날 그 이종훈 감독님 방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제가 선발 던지겠다고.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뒤에서 뭐 1, 2이닝 정도만 맞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 부담감을 못 이겨낼 것 같아서 아, 제가 앞에서 3이닝은 전력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날 딱 선발 투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이닝 던졌어요? 9이닝 던졌죠. 근데 9이닝 3이닝 끝나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이종훈 감독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1이닝만 더 던져보겠다고 네. 2이닝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제가 1이닝만 더 던져보겠다고 한 게 9회까지 아, 던지게 된 거예요. 던질만 해가지고 그때는 던질만 해가지고 1이닝만 더 던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기 이후에, 그 대회 이후에 네. 이종 감독이 엄청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조금 저도 마음이 좀 걸렸어요. 아. 제가 던진다고 한 건데 안 좋게 또 근데 비춰지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감독 코치죠. 지도자들이죠. 내가 아무리 선수가 던지고 싶다 해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감독이 결정하는 거지 네, 네. 선수가 결정하는 건 그쵸, 아니란 그쵸. 말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이제 고3 시절에 좀 더 관리를 해줬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진짜 아마추어 지도자를 딱 시작한 계기가 네. 저 같은 선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거고, 그리고 레슨장에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학교에 있으면은 저한테는 좀 편하게 말을 해줘서 제가 좀 조절을 시켜줄 수 있고, 뭐 시합 때 뭐 예를 들어 감독님이 뭐 누구 올려 했는데 제가 그걸 좀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끝나고 전국체전 나갔는데 그때부터 뭐가 안 좋았다는 얘기, 아까 그 얘기를 좀 네. 이어볼까요? 네.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그때 딱 처음으로 팔꿈치 통증을 좀 느꼈었거든요. 전국체전에서는 1이닝가밖에 안 던졌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이제 프로 입단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누적된 게 그때 준비하면서 좀 터진 게 아닌가. 시합은 안 던졌는데 준비하면서 과정에서 조금 그 누적된 피로가 좀 터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전국체전 나갔을 때는 이미 이제 두산과 계약이 다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두산에서도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한 이틀 3일 쉬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통증이 계속 가더라고요. 저의 운이 거기까지 였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예, 고교 정말 전국 최대였고 또 계약금도 5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두산이 옛날에 그 전에 김명재 선수한테 네. 6억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성명훈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신인 딱 첫 시즌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파가지고. 2009년 프로 1군 데뷔전 기억나시죠? 네. 하나랑 네. 네, 4월 8일이었어요. 네. 하나랑 2대2 7회 2사 만루 상황이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타자는 볼넷을 줬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기억하고 네. 윤재국 선수한테 밀어내기 네. 볼넷. 그리고 2대2 나서, 동점이었는데. 네. 네. 그러고 나서 디아즈 선수였나? 맞아요. 삼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47 직구. 아, 그다음에 변하고 이렇게 던지면서 네. 3구 삼진. 다음이 이제 김태균. 아, 바로 앞타석에서 홈런을 쳤었어요. 맞아요. 네, 그 김태균 선수를 유격수 땅볼로 잡았고요. 이범호 선수. 아, 외야 플라이로 끝났어요. 중견수 플레이였던 거. 네네네. 그러니까 중교수. 네, 네, 네. 네네. 예. 김태환 선수. 맞아요. 삼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1과 3분의 1 이닝 1볼넷 2탈3진 무실점. 되게 잘했죠. 그때 몸 상태는 어땠어요? 그때도 솔직히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했죠.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잘하고 싶어가지고. 트레이닝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안 받았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때는 내 팔이 더 강해지려고 그러는 건가? 더 강해지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죠.
바보가 됐죠. 아이고. 이런 얘기를 누가 주변에서 안 해줘요? 그때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누가 좀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아직 어리니까 판단을 할 수 네. 있는 게 없고 잘 보이고만 싶고 난 돈도 많이 받아서 네. 입단을 했으니까 네. 아, 마운드에서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이 정도는 참자. 이게 네. 원래부터 그렇게 참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프로에서는 훨씬 더 강한 그쵸. 타자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더 힘을 주게 되는 거고. 네. 아유. 그래서 지금 지도자 생활하면서 네. 그러니까 컨디션도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미리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뭐 2, 3일 쉬면 될 것을 참고 하다가 두세 달이 되고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아니, 아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신인 마지막 등판이 5월 5일 어린이날 던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야. 그때는 이제 스피드가 확 떨어졌죠. 어. 140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고 나서 2군 내려가서는 이제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못 던질 것 같아가지고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병원 진료도 보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예. 아니, MRI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즌 내내 그냥 팔꿈치 통증이 계속 있었고, 근데 그러고 그해 가을 캠프 하면서 네. 다시 또 팔꿈치가 괜찮아졌었어요. 괜찮아지고 이제 2년차 스프링 캠프 가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밸런스가 무너지더니 투구폼도 좀 바뀌고 공 스피드도 확 떨어지고. 스피드가 나오는 투수들은 스피드가 떨어지면 일단 내 공에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차 때도 물론 1, 2공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저의 공을 못 던졌었죠. 못 던지고 그해 가을에 이제 플레이오프 할 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교육리그, 미야자키 교육리그 가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을 던졌던 것 같고. 삼성과 플레이오프 때 네. 10월 11일, 2010년 10월 11일 잠실 삼성전이었는데 플레이오프 4차전이었어요. 네네네. 팀이 7대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5회 초 2사 말루 네네. 5번째 투수로 등판을 했고요. 네네. 아마 타자가 상수였을 거예요. 네, 김상수 선수를 중견수 플라이어로 네. 잡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7회 초 1사 후에 6번 타자 조용훈 선수 맞대기를 했을 때부터 뭔가 오른쪽에 팔꿈치가 안 좋았던 인대에 뭔가 느꼈어요. 내가 지금 많고 본인 생각만큼 안 되면은 그네 같은 빨리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죠. 아 지금 보면은 뭔가 오른쪽 어깨나 팔 쪽이 좀 안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 제 기억으로는 초구에 던지다가 팔꿈치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났었거든요. 딱 그 순간 아, 인대 끊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개인가 더 한 개인가 2개 정도 더 던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강판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뭐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던가 네.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약간 느낌이 쎄한 느낌? 차단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기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끊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팔꿈치 수술은 미국 가서. 네, 네. 미국의 어디 조부 클리닉 네, 가셨어요? 조부 클리닉 가서 네, 네.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공익근무를 그렇죠, 갔었고. 그렇죠. 사회복무요원 네, 지금 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복귀를 하고 공을 던지는 와중에 제가 그러니까 팔이 너무 싱싱하다 보니까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한 2년 재활했나? 근데 안 나고 어깨 재활할 때 제가 원베이스를 못 던졌었어요. 한 원베이스 정도 나가면 다시 어깨가 아프고 어머.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금방 괜찮을 줄 알고 일단 스프링 캠프를 따라가서 거기서 그때 사실 김진욱 감독님이 네. 감독님이셨는데 데리고 가주셨죠.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잘 해라 해서 데리고 가주셔서 하다가 그때도 한 20m 나가면 계속 아프고 나갔다가 스톱 중단해서 다시 재활하고 계속 그때부터 반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조기교육하고 조기교육 네, 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딱 어깨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네.
딱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근데 어깨 통증이 없어지니까 또 팔꿈치가 끊어졌어. 16년도에 아마 2군 경기를 2경기인가 3경기인가 던졌을 거예요. 온몸에 알이 너무 심하게 이겨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시합을 던지다 보니까 네네. 푹 쉬고 이제 17년도 준비하면서 근데 어깨 통증은 있었는데 참고 할 만한 정도?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퓨처스에서 준비하다가 올라갔죠. 그때 이군 감독님 이강철 감독님이셨거든요. 네. 감독님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년도 1군 올라가서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런닝하다가.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요. 운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뭐 혼자서 끙끙 앓았죠. 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무뎌지더라고요. 감독인데 일단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네. 일단 목표는 올 시즌 투수들 이제 건강하게